농구 포지션을 정할 때 단순히 키로만 정하지 말고 1. 신장, 2. 기술, 3.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철함이 요구되는 가드가 상대의 도발이나 심판 판정에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라 상대 선수나 심판과 잦은 언쟁이나 몸싸움을 한다면 성격상 그 포지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농구는 성격대로 한다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오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키, 기술, 성격을 고려해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빅맨은 큰 신장과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몸싸움을 기피하는 성향의 빅맨이 있다면 그 선수는 공격 때는 외곽으로 나가 플레이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페인트존 공격이 약화될 것이며 수비에서는 몸싸움을 싫어하는 성격 탓에 수비 리바운드의 약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큰 키, 기술은 좋아도 성격상 빅맨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드라고 해도 몸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하거나 외곽에서 드라이브 할 때 도움 수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범프 드라이브를 별일 아닌 듯 할 것입니다. 1. 포인트 가드. 공격에서 포인트 가드는 4명의 동료에게 패스도 잘해야 하지만 그들을 지시 또는 지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를 코트의 사령관 또는 코트 위의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포인트 가드의 성격에 따라 팀의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포인트 가드는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시스트 능력뿐 아니라 뛰어난 드리블링 그리고 3점슛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돌파하거나 위장 돌파하며 킥아웃 패스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포인트 가드는 지휘하는 선수라 코트에서 조용한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동료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그 수단은 결국 말입니다. 따라서 1. 경기 중 쉬지 않고 말로써 동료에게 지휘를 하는 활발함과 2. 쉽게 흥분하지 않고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차분함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쉽게 흥분하는 다혈질이나 너무 조용한 스타일은 포인트 가드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2. 슈팅 가드. 슈팅 가드는 포인트 가드의 보조적인 역할 및 슈팅력이 특화된 포지션입니다. 즉 팀의 주 득점원입니다. 따라서 득점력이 떨어지면 실격입니다. 동호인 시합으로는 평균 12점 정도 꾸준히 득점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득점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꾸준한 슈팅 연습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슈팅 능력은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엄청난 끈기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간혹 무리한 슛을 남발하는 동호인도 많은데 이 또한 실격입니다. 그 이유는 2.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슈팅 가드 중 가장 애매한 부류는 득점력이 들쭉날쭉, 어떤 경기는 잘하고 어떤 경기는 폭망하는 슈팅 가드입니다. 즉 슈팅 컨디션 조절을 못했다는 반증으로 원인은 강한 압박 수비의 체력 고갈로 평소 자기 몸 관리 즉 슈팅 연습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평소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이것 조금 저것도 조금 해보는 스타일보다는 한 우물만 파는 끈기와 인내심을 갖춘 성격과 포인트 가드의 역할도 동반 수행하므로 다른 4명 동료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어야 내 슛 찬스보다 더 좋은 동료의 찬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빠르고 정확한 자신의 슛 찬스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슈팅 가드라는 자부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평소 자기 몸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스몰 포워드. 스몰 포워드는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며 다리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료 1, 2번이 아웃사이드에서 3점슛 정확도가 좋지 못하면 3번인 스몰 포워드가 3점슛으로 공격 균형을 잡아야 하고 만약 4, 5번이 인사이드에서 큰 활약을 못한다면 역시 3번인 스몰 포워드가 드라이브나 포스트 플레이로 인사이드를 공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1, 2번의 패싱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역할도 해야 하고 수비 리바운드에 약점이 있으면 인사이드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물론 속공 가담과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즉 팀의 팔방미인입니다. 팀 공격이 아웃사이드에서 안 풀릴 때 그 빛을 발하는 선수, 인사이드에서 공격이 안 풀릴 때 그 빛을 발하는 선수가 스몰 포워드입니다. 물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포워드는 위기에 강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과 승부처에 강한 선수가 스몰 포워드입니다. 포인트 가드가 다른 4명의 움직임을 신경쓰며 플레이를 한다면 스몰 포워드는 득점 흐름을 항상 신경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 차이가 더 벌려지지 않아야 할 때 득점을 해줘야 하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 놓아야 하는 시점에 득점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듯 승부처에 강하고 정확하려면 성격상 긴장을 즐길 줄 알고 오기도 약간 있어야 하며 득점 흐름을 파악하는 냉정한 판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격 수비에서 엄청나게 집중해야 합니다. 슈팅 가드가 평소 득점을 잘하는 타입이라면 스몰 포워드는 승부처에 득점을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내 외곽을 다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파워 포워드. 현대 농구 추세에서 4번 파워포워드는 전통적인 4번의 역할인 페인트존 부근에서의 역할보다는 스트레치 4 전술에 따라 외곽에 위치하며
3점 슛이나 드라이브 횟수가 많아졌고 간혹 포스트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비에서는 페인트 존을 굳건히 지키는 역할을 아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 농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호인의 슛 정확도와 스페이싱 개념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전통적인 4번 역할이 동호인 농구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리바운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 덩컨이나 케빈 가넷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파워포드는 말 그대로 힘이 센 포워드라는 뜻으로 키가 장신이어도 성격상 몸싸움을 기피하는 성격은 어울리지 않고 투쟁심과 힘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있어야 하고 수비에서는 센터의 느린 발을 커버할 수 있는 도움 수비 능력도 좋아야 합니다. 또한 미드포스트에서 1대1 공격이 강력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며 여기에 추가로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5. 센터. 현대농구는 다양한 스타일의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팀의 중심, 중앙이라는 뜻으로 가드가 공격의 사령관이라면 센터는 수비의 사령관입니다. 즉 가드와 마찬가지로 말로써 수비를 지시, 지휘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조용한 꿀먹은 벙어리 스타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몸싸움을 기피하는 성격도 어울리지 않으며 사령관이 쉽게 흥분하면 부적합하듯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키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포스트 플레이 기술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비형 센터의 대표적인 선수는 고베어와 공격형 센터는 요키치로 대표되는데 딱히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센터는 외곽 자원이 패스를 해줘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막말로 볼이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리바운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비에 집중하며 상대가 림으로 향하는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벽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수비에 집중, 그리고 나서 공격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동호인 외곽 자원의 패싱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을성과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어떤가요? 약간 흥미로운 부분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정할 때는 자신의 성격과 신체 조건,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